안녕하세요.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임플란트, 치과용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치과용 임플란트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셨죠?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렇게 이중으로 소독되어 있는 플라스틱이나 타이타늄 금속 속에 들어가 있고요. 임플란트의 주변에는 산화막이라고 하는 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손이나 외부 표면과 닿으면은 그 산화막이 망가지면서 뼈와 붙는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식립 직전까지 보관을 했다가 바로 식립 전에 꺼내서 환자분의 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임플란트는 이제 저희가 사용을 이제 못하게 되는 소독 안 된 산화막이 망가진 임플란트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길이는 뭐 6mm에서 대개 평균 10에서 한 12mm 정도, 직경은 3에서 최고 한 5 내지는 6m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이타늄 금속은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벽에 못을 박는 못처럼 나사 모양을 만들어 둔 것이 바로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작죠? 치과 임플란트입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중에서도 1회법, 2회법 내지는 1차 수술, 2차 수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뉘는 수술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임플란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시는 이 인물이 바로 스웨덴의 그 유명한 브레네막 교수님이십니다. 원래는 치과의사가 아니시고요. 정형외과 선생님이시죠. 우연히 동물에게 이 타이타늄 금속으로 된 나사를 받고 실험을 한 다음에 나사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제거가 안 되는 걸 보고 처음으로 금속과 뼈의 유착을, 가능성을 발견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도 흥미롭게 이 정형외과 쪽을 연구하신 게 아니라 바로 치과 쪽을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개에다가 이 타이타늄으로 된 임플란트 심어보고 얼마나 강력하게 붙었는지를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곤 하셨죠. 자, 그 초기부터 임플란트 타이타늄 봉을 깎아서 나사 모양으로 만든 이 형태가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지켜지고 있으니까 과연 그 얼마나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타이타늄으로 된 금속이 어떻게 뼈에 붙을까요? 자, 치아는 치아 뿌리 주변에 치주인대 그리고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는 뼈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치주인대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죠. 이 치아를 빼고 그리고 나서 치주인대가 사라지고 뼈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자리에 구멍을 뚫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금속과 뼈가 직접 붙게 되죠. 치주인대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금속과 뼈가 직접 붙게 됩니다. 바로 그 현상을 저희가 골유착 내지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현재까지는 타이타늄 금속 내지는 타이타늄 금속의 합금이 가장 좋은 골유착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치과용 임플란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브레네막 교수님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고스타 라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흥미롭게도 다른 일생의 이야기로는 알려져 있지 않고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보면 브레네막 교수님에게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식립받은 환자라고 알려진 분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1965년도에 처음으로 브레네막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아쉽게도 41년 정도 사용하신 다음에 환자분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어서 저희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사람 입안에서 임플란트가 41년까지는 잘 가는데 42년째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 이전에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다행인 거는 두 번째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50년의 역사가 구강 내에서 잘 쓸 수 있다는 근거로 남게 된 거죠.
이 두 환자분 간에 또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스탈 라슨 선생님은 환자분이셨는데 우연히 택시를 타고 브레네마 클리닉으로 가게 되면서 이 임플란트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자랑을 막 해요. 그거를 택시 기사 선생님이 잘 들어줍니다. 이빨을 뺐는데 뭘 심었더니 좋았다고? 그러고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자신의 잇몸이 망가졌을 때 무턱대고 브레네마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있던데 나도 한번 심어봅시다. 그래서 브레네마 선생님께서 나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심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심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환자분께서 여전히 브레네막 임플란트를 잘 쓰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아주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있어요. 치아가 빠집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치주염일 수도 있고 충치가 심했을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타이타늄 금속의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말 그대로 구멍을 뚫고요. 그 안에다가 꽉 조여서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보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골 유착의 기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금속과 뼈가 붙은 뒤에 보철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2달, 조금 치유가 느린 경우에는 3개월, 뭐 많이 늦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까지 기다리면은 골 유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사못 형태의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하게 돼 있죠.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를 빼는 날 바로 심고 또 그날 바로 보철까지 해드리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치유 기간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보철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씹히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밖에서는 치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기능은 못하도록 만들어 두고요. 2달에서 6개월 정도의 치유 기간을 겪고 골 유착이 발생을 하면 그때 최종적인 보철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자, 임플란트 수술 2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회법입니다. 뼈가 아주 좋아요. 잇몸을 열고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를 꽉 조여서 심고 잇몸을 위로 덮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으로 꼬매서 덮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의 뚜껑이 노출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2달을 버텼다가 그 위에다가 보철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뼈가 좋지 않거나 내지는 고리식을 동반했거나 이럴 때에는 임플란트를 묻어놓고 다시 노출만 간단하게 시키는 2번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회법 내지는 1차, 2차 수술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문제는 주변에 뼈가 하나도 없어서 임플란트가 보일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뼈 이식을 하죠.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뼈 이식을 하고 차폐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그게 환자분의 뼈로 치유가 일어나요. 뭐 저희가 평균 4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기다리는데 6개월 뒤에 임플란트의 뚜껑을 달 수 있을 정도로만 잇몸을 조금 열어가지고 보면은 안에 뼈가 엄청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달아주고 수술을 마무리하면 보철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골 이식 전과 골 이식 후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뼈가 잘 됐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보철이 들어가는 거를 2회법 임플란트 내지는 1차, 2차 수술 후에 임플란트 마무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임플란트의 수술 그리고 역사 1회법, 2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뼈 이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분들 경우가 치조골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거의 골이식을 루틴하게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 이식 방법 과연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